일본이 기준금리를 2024년 12월에 인상할 줄 알았더니 안 올렸습니다. 동결이죠. 그리고 일본이라고 한 나라가 기준금리를 인상할 시점은 2025년 한 1분기 말쯤 된다고 합니다. 3월 말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, 그때가 일본의 분투, 그러니까 임금 인상을 위한 이 노동계의 시위가 되게 거셀 때라고 얘기하죠. 일본이라고 한 나라는 지금 현재 임금 인상을 하고 물가가 올라가고 이제 우결선천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. 결국 일본의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라는 이야기인데, 일본의 경제가 저렇게 살아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겠습니까? 물가가 올라가고 임금 인상되고 하면 이 사람들의 삶이 되게 이제 힘겨워지는 거죠. 힘겨워지는 게 아니라 되게 이제 변동폭이 이제 심해지는 거죠. 그래서 물가를 저지하기 위해서라도 일본의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을 안 할 수 없다라는 것. 이 전망은 2025년에 1.0%까지 올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파다합니다. 25년 3월에 0.25에서 0.5% 만들고 그 다음에 2, 3, 4분기 중에 또 올려서 일본이 기준금리를 1.0%까지 올린다라고 하면 한국은 어떤 일을 겪겠습니까? 한국은 경제의 재앙을 맞게 되는 거죠. 우리가 트럼프의 그 관세 충격, 그게 되게 크다라고 얘기합니다. 근데 그 못지않게 큰 충격은 일본의 금리 인상이다라는 겁니다. 생각보다 많은 이제 일본의 자금들이 한국에 들어와 있습니다. 근데 그 일본 자금이 미국 기준금리 인상되면 이제 일본으로 다시 되돌아갈 가능성이 크죠. 그렇게 되면 꽤나 우려스러운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사람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. 미국의 관세 폭탄, 그리고 일본의 금리 인상, 그리고 원달러율 충격, 이러한 여러 가지의 것들이 우리의 삶을 더 힘들게 만들 것 같습니다.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가야 되는데, 살아가는 삶을 좀 더 애써야 되는데, 과연 이게 가능할까라는 고민이, 걱정이 안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. 잘 헤아리고 잘 따져보며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. 결국 이제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가 경제적으로 흥하게 되면 곧바로 이웃에 있는 우리가 이제 심한 충격을 받는다라는 겁니다. 여태까지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일본이 되게 안 좋아질 때 반사 이익을 많이 얻어왔었습니다. 근데 이제 앞으로 일본이 좋아진다라고 하는 건 되려 한국이 매우 어려워진다라는 이야기와 비슷한 의미라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.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, 우리가 앞으로 맞이해야 할 현실은 더욱더 녹록치 않을 거다라는 거죠. 더 이제 빡빡하다라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.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, 어떻게 안전을 추구할 수 있을지는 더 이제 고민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. 더 빡빡하다, 더 막막하다라고 보면 맞겠다라는 겁니다. 참 염려스럽죠. 더 우려스럽고, 더 이제 많은 고민들, 더 많은 염려들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. 천천히 차근차근 따져보고 살펴보고 움직여 나가야겠죠. 이러한 이 쉽지 않은 현실들을 잘 좀 극복해야 되는데, 그게 과연 가능할까라는 생각도 들죠. 결국 내핍해야 되는데, 이 기업이라고 하는 곳들은 이제 직원들 임금을 더 이상 올려주지 않고 이 고액연금을 받는 고액 월급을 받는 이 직원들을 대거 내보내고 이 저임금 파견직 계약직들로 바꾸어서 이제 그걸로 이제 버텨나가려 할 것 같습니다. 이웃나라 일본이 해왔던 모습들을 그대로 답습하지 않겠나라고 보는 거죠. 결국 그렇게 되면 보통 사람들, 서민들의 삶이 더 빡빡해지고 힘들어진다라고 보면 맞습니다. 결국 이제 그 충격을, 그 위협을 개개인들에게 다 넘긴다라고 보면 맞죠. 이런 시대가 이제 앞으로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보통 사람들의 삶이 많이 파괴될 것 같다, 걱정이죠. 어떻게 살아야 되나, 어떤 삶이 필요하나, 우리는 어떤 모습, 어떤 태도로 지낼 수 있을까라는 염려, 걱정들을 계속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. 정신을 좀 잘 차리고 살아가야 되는, 과연 가능할까, 괜찮을 수 있을까 라는 염려도 많이 하게 됩니다. 결국은 좀 더
신중하고 좀 더 사려있게 행동하는 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. 참 두렵고 겁나는 일들이죠. 앞으로 어떻게 살 수 있을까? 그리고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가 얼마나 무섭게 급성장할까라는 걱정도 됩니다. 이제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한국에 사는 우리로서는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가 지난 30년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관찰과 조사와 연구가 더욱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. 이 불황의 시대에 일본에서 살아남은 기업들의 모습들, 그리고 탄탄하게 안전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들도 잘 좀 관찰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지금은 아니지만 한국도 결국에는 금리 인하를 좀 더 많이 해서 1%대 0%대 기준금리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. 지금 당장은 아니고요. 앞으로 5년 10년 지나면서 말입니다. 결국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도 일본과 비슷한 모습을 내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. 결국 보통의 사람들의 삶의 무게가 더 힘겨워질 거다라는 것, 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. 우리는 더욱더 우려하고 염려하고 대비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나라고 보는 겁니다. 험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개개인들이 더 검약하고 더 내핍하고 더 미래를 위한 대비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. 저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래서 더욱더 엔화를 좀 유심히 봐야 되겠습니다. 저도 엔화를 조금 사놓은 게 있는데 이 상황을 보고 좀 더 사놓을 필요도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. 결국 미래를 위한 대비, 이 분산 투자는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, 그리고 이 삶을 좀 잘 지켜내기 위해서 차분히 둘러보고 좀 잘 궁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. 지금의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?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? 라는 질문들도 스스로에게 계속 해야 되는 거죠. 그래야 내 삶을 흔들림 없이 또 유지해 나갈 수 있으니까요. 천천히 차분히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. 쉽지 않은 시대인 건 분명하고 앞으로 10년, 20년, 30년을 어떻게 살아갈지도 잘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만만하지 않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요. 좀 더 우려하고 좀 더 조심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. 부지런히 성실하게 착실하게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. 잘 좀 대비하고 잘 좀 따져내야 될 것 같습니다. 살아가는 게 참 힘들구나라는 생각도 더더욱더 하게 되네요. 정신 바짝 차리고 삶을 좀 잘 좀 유지해 나가려고 각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이상입니다.